가능하면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는 거를 스스로 연구하면서 교정을 한다면 대부분 병원까지 안 오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내가 팔꿈치에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이나 작업 습관, 운동 습관이 있다면 먼저 교정해 보시고, 이러한 이제 테니스 엘보 외측 상과염이 이제 심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게 많이 써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일 근본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생활 습관이나 운동하는 습관, 내지는 일을 하실 때 팔에 힘을 쓰는 습관들을 다시 찬찬히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정하는 생활 습관 교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반복적인 운동이나 노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증상이 심해지고 불편하시다면 그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우선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근데 운동이나 일은 줄이고 싶다고 줄일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쨌든 일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순간순간 이제 아프다고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일을 좀 하면서도 일하는 동작이나 습관들을 조금씩 생각해서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환자분들도 그런 어떤 원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생활하는 순간순간 이제 생각하면서 좀 가능하면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는 거를 스스로 연구하면서 교정을 한다면 대부분 병원까지 안 오셔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 거의 팔꿈치 통증의 90%는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주로 쓰는 이제 요리 도구라든지 작업 도구들이 너무 작은 걸 쓰는 게 아닌가. 후라이팬도 좀 손잡이가 다 천차만별이잖아요. 물론 그런 거를 항상 다 선택하면서 쓸 수는 없겠으나 가능하면 자기 손 크기에 맞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라, 이렇게 하셔서 그냥 집에서 이게 팔꿈치로 계속 아프신데 집에 도구들이 너무 막 자기 손에 맞지 않는 도구를 자꾸 쓰고 있다 하시면 그 도구는 바꾸시면 증상이나 병 회복에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손을 쓰는 습관이나 운동 습관 내지는 운동이나 작업 도구들을 좀 찬찬히 보셔서 나한테 맞지 않는 게 있는지, 내지는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손아귀 힘을 쓰고 있지 않은지, 필요 없이 손에 힘을 많이 주면서 하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되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먼저 교정하는 게 사실은 병원을 방문하고 다른 치료들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생활습관 교정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병 자체가 오래되고 깊고 또 하시는 일이나 운동이 팔꿈치에 이제 손상을 유발한다면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지 않아도 만성적으로 재발하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수술 치료를 먼저 적용합니다. 우리 몸은 다 자가 회복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복 인자들이나 재생 인자들이 다 있는데, 팔꿈치 부위, 특히 이제 외상과 부위는 혈액순환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회복 기전이 비활성화된 부분이 있어서 치료는 그런 거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 두 번째는 이제 주사 치료, 재생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아마 받아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건데, 이제 충격파를 이 팔꿈치에 이제 전달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이제 재생을 촉진시켜주는 치료고, 여러 힘줄이나 인대, 만성 통증 부위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치료입니다. 팔꿈치 외상과염도 그 중에 하나고, 여러 부위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부위로 알려져 있어서 만성적으로 통증으로 시달리신다면 꾸준히 체외 충격파를 받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힘줄 재생 주사인데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짧게 나열하자면 프룰로 치료, 플라센 DNA 치료, 콜라겐 재생 주사 치료, 그리고 자가 혈소판 응집인자 재생 치료, 보통 PRP라고 알려진 그런 주사 치료들이 있고, 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다 입증되어 있는 치료고 상황이나 상태에 맞춰서 그 중에 가장 맞는 치료를 하게 되고, 가장 그 중에서 효과가 좋은 거는 PRP라고 하는 자가 혈소판 응집인자 재생 주사 치료입니다. 피 뽑아서 우리 일반적인 피 검사하는 것처럼 정맥혈을 일정량 채취를 해서 거기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하면은 그 일반 말초 피 속에도 우리 몸의 재생을 도와주는 혈소판 응집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층이 있거든요. 그거를 추출해내서 통증 부위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주는 거고, 추출하자마자 바로 쓰기 때문에 다른 뭐 재생 주사들 같이 화학 약품이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나온 이제 아주 프레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나 효능이 좋고, 또 자기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수술 재생 치료 중에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치료이라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수술 치료를 꾸준히,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도 통증이 회복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또 팔을 쓰면 아프고 재발된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수술을 하는 질환은 아닌데 어느 정도 이상 힘줄이 상한 것이 심하거나 다른 비수술 치료에 충분히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 있고요. 수술은 성공률이 꽤 높습니다. 약해지고 퇴화된 퇴행성 변화가 생긴 힘줄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뼈랑 맞닿는 부분을 튼튼하게 봉합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 수술 방법은 내시경, 관절경으로도 절개를 적게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 부위를 한 4cm 정도 절개하고 직접 부위를 찾아서 보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좋은 방법이고 성공률은 거의 90에서 이제 95%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병은 이제 사실은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활동하고 운동하거나 일을 하시고 팔꿈치가 좀 아픈 적이 있다 하시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을 이렇게 쫙 펴시고 손등을 천장 위로 올리시는 겁니다. 손등을 천장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손바닥을, 손목을 밑으로 이렇게 젖히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완부, 팔뚝을 따라서 팔꿈치까지 쫙 당기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그 느낌을 느끼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서 당기는 느낌이 느껴지면 그런 자세를 속으로 이제 천천히 10초에서 이제 한 15초 정도 천천히 당기는 느낌을 느끼면서 내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잡고 밑으로 쭉 천천히 누르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반동으로 획획 하거나 내지는 횟수를 채우려고 빠르게 하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지그시 천천히 달래가듯이 당겨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운동 효과가 덜해요. 팔꿈치를 정확하게 피시고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스트레칭을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팔꿈치 통증이 원래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심하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평소에 생활하실 때 이제 자꾸 움직이면서 이 자체가 이제 굳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있어도 못 느끼거나 좀 덜한데요. 밤에는 주무실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 동안 밤새 이 부분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로 이제 돼버리고,
그런 상태로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집안일을 하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양치질을 하시면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딱 일어나시면 바로 손을 막 쓰시지 마시고 손 쓰기 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예방이 되겠고요. 병이 없으신 분들은 예방이 되겠고 병이 있어도 경미하신 분들은 그 자체로도 치료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내가 팔꿈치가 아프고 팔꿈치 바깥 부위, 외측 부가 아프다. 그러면 해당 스트레칭을 먼저 충분히 한 2주, 3주 해보시고 생활 습관 중에서 내가 팔꿈치에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이나 작업 습관, 운동 습관이 있다면 먼저 교정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셔도 아프신다면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제든지 오시면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좀 치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원병원 관절센터 장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